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베테랑스데이를 맞이해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백악관이 다음 주 예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기간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션 아가페의 사랑의 점퍼 행사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조지아주에 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섭니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프레이어 배터리가 26억 달러 규모의 공장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1월 11일은 베테랑스데이, 즉 미 제향군인의 날입니다. 연방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행사는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오늘날 우리는 미국 참전 용사라는 칭호를 가진 모든 이들의 헌신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하며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도 11일 귀넷 사법행정센터 오라토리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센터 건물 앞에 마련된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당일 오전 비가 내리면서 장소를 실내로 옮겨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미 남부지회 장경섭 회장과 미 동남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원 등 20여 명의 한인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장경섭 회장은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흥사단 동남부지회 김학규 회장은 둘루스 다운타운 인근에 새겨진 한국 참전 용사들 나무 십자가 위에 태극기를 꽂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선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에 대한 고마움, 한미동맹을 결속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꽂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 전투를 끝낸 1918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발효된 정전협정을 기념해 11월 11일을 제향군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이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다음 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주에 일어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과 양자, 3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위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션 아가페가 올해도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점퍼 행사를 이어갑니다. 올해 점퍼 500벌을 준비해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노숙자 구호단체 미션 아가페는 10일 저녁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점퍼 나눔을 위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은 호프 오케스트라의 프렐류드로 시작해 국민 의례와 개회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애틀랜타 오카리나 선교회와 제임스 리 미션 아가페 본부장의 축하 연주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송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션 아가페가 12주년을 향해 있다며 봉사자들과 교회들에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미션 아가페가 10년을 넘어서 1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린 봉사자부터 연로하신 봉사자들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봉사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후원과 은혜가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은자 부회장은 올해 사랑의 점퍼 500벌을 준비해 오는 19일 사우스 디켄몰에서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귀네 카운티와 게인스빌 홈리스 미션 등 여러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션 하가페 측은 지난 한 해 동안 봉사해온 교회들과 기관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10일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 기준에 해당된다면 관찰 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조지아주가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SK에 이어 거대 배터리 회사 프레이어 배터리가 2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이어 배터리 측은 조지아주 코에타 카운티의 368에이커 부지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향후 7년간 723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도 프레이어 배터리의 이번 결정이 조지아주를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이끌 것이라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프레이어 배터리는 전 세계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태양열 기술과 전기차와 버스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새로운 공장은 유난 근처의 I-85에 조금 떨어진 아마존 유통센터 근처로 예상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불참합니다. G20 정상회의 지원단장인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발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며 일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해 전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11일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고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개원자는 트위터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존 J.레이 3세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FTX는 지난 주말 경제사인 바이낸스 차파운자오 CEO가 FTX가 불안정한 재정 기반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사업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후 끝에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렸고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FTX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20억 달러 가치를 지닌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검찰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화성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때 이용될 낙하산 모양의 팽창식 열방패 기술이 지구 대기권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 로프디트가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쯤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고열을 견디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프티드는 화성은 물론 금성이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 등의 유인 우주선이나 로버를 보낼 때 또는 다른 전체에서 수집한 대양 화물을 지구로 가져올 때 대기의 마찰 열로부터 보호하고 감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팽창식 열방패 기술을 시연하기 위해 발사됐습니다. 11월 11일은 참전용사를 기리는 베테랑스데이입니다. 저희 KTN 뉴스룸은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 힘쓰신 국군 장병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